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불 방법하고 금액도 또 우리 741번 가지고 한 번만 해보면 되겠죠. 얘 자체도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직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유는 뭘까? 방법이 너무 딱 정해졌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방법만 풀 수 있는 것들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불 방법하고 금액인데 방법하고 금액의 차이가 뭔지 일단 공부를 좀 해보자. 방법은 우리가 시각적인 얘기인 거죠. 시각적인 얘기. 일단 지폐가 다르면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0원짜리 5장을 내는 거랑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랑 지폐의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걸 다르게 보겠다는 게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말 그대로 돈 액수만 보겠다는 얘기죠. 액수만 보겠다는 얘기죠. 1,000원짜리 5장을 내는 거랑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랑 똑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해봤을 때 당연히 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얘는 1,000원짜리 5장, 5,000원짜리 한 장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같은 경우로 보고 중복처럼 제거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지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덜 까다로운 거죠. 덜 까다롭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개수가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난이도로 얘기했을 때 방법은 매우 이지않다. 얘는 너무 쉽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틀린다면 뭐 여기 금액을 따지는 경우에서 이제 틀릴 수가 있을 건데 얘도 뭐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금액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할 게 많다라는 그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 어렵냐? 우리가 얘는 5,000원 하나랑 1,000원짜리 5장이 만약에 있는 상황이라면 5,000원을 내는 경우는 1,000원짜리 5장으로도 카운팅이 될 거고요. 5,000원짜리 한 번으로도 카운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5,000원이라는 X는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니까 중복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이 발생한다면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741번을 보시면요. 만원짜리 지폐가 3장이 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가 3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가 5장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해볼게. 뭐 전형적인 문제라고 해서 너희들이 뭐랄까 자꾸 맨날 똑같은 문제를 보다 보니까 대충 읽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는 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인 거거든. 이게 만약에 전부 사용으로 바뀌면 아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를 쓰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10,000원짜리만 쓰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거 안 쓰고 5,000원짜리 쓰고 얘네들 안 쓰는 것도 다 해야라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폐들을 전부 다 쓰세요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장씩은 다 쓴 상태에서 고려를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인지 전부 쓰라고 되어 있는지 실제로 기출에서도 이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여기서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 써도 되는 경우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보면 방법의 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의 수는 너무 쉽습니다.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얘는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그 과정과 논리적인 과정이 똑같아요. 그치? 만이라는 게 3개가 있어. 5,000이라는 게 2개가 있어. 1,000이라는 게 5개가 있어. 그럼 내가 만원짜리를 몇 장을 선택할래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장,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5,000원 이거 안 써도 되는 거라고 문제에서 일부라고 나왔으니까 0장까지 고려하면 3장의 선택지, 3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왜? 그건 이제 얘기할 겁니다. 1,00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지, 가짓수도 6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잘했어, 대현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이 4 곱하기 3 곱하기 6의 가짓수에서는 얘도 0장, 얘도 0장, 얘도 0장 고르는 그 경우의 수도 한 가지로 녹아 들어가 있겠지. 근데 문제의 그 단주권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한 가지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단주권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 0원을 지불하는 것도 지불하는 걸로 봐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게 답이고요. 0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한 걸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빼주세요 라고 주문을 걸어주고 있는 것이 이 문제죠. 그치? 근데 이것도 무작정 그냥 공식으로 하나씩 더하기끼리 곱한 다음에 빼기를 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왜 여기가 4, 3, 6이 왔는지 왜 빼기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전부로 바뀌었으면 이 지폐들을 전부 사용하는 거 10,000원도 사용하고요 5,000원도 사용하고요 1,000원도 사용하는 걸로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으면 답이 얼마일까요? 이 답입니다. 그냥 전부 사용하라는 얘기는 0장 쓰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니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1장, 2장, 3장 있고 5,000원짜리 가지고 하는 게 0장은 안 돼요. 전부 어쨌든 하나씩은 쓰라고 했으니까 1장, 2장,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고 1,000원짜리도 1, 2, 3, 4, 5 5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뺄 거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0원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안에 다 한 장씩 쓴 상황인 거니까 뭐 최소 금액 자체가 16,000원이 확보가 되는 거지. 한 장씩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지폐를 다 한 번씩 전부 쓰세요라고 했으면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수로 가볼게. 금액의 수는 이제 우리가 방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기억을 하시긴 해야겠죠. 내가 개념 수업할 때는 주저리주저리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결국에는 금액의 수, 중복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대체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했어. 이 1,000원짜리 5장을 가지고 그 상위의 화폐 단위 5,000원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가지고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생깁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면 중복이 생길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5,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대체 가능성을 따질 때 낮은 단위의 화폐와 개수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 다음 단위의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가 있는가? 이 10,000원이라는 걸 내가 5,000원짜리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보면 5,000원짜리 2장이면 10,000원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O인지 X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거꾸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환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짜리를 그냥 5,000원짜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중복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냥 5,000원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금액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 가지고 5,000원을 또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끝까지 거슬러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도 또다시 얘로 환전을 다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낮은 단위부터 거슬러 가면서 대체 가능성을 따지고요.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전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반복적인 얘기죠. 반복적인 얘기. 그럼 이 문제는 금액을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이게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5장이 있는데 대체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다 환전해 주시면 사실상 1,000원짜리 45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중복을 알아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이거 지금 1,000원 단위로, 5,000원 단위로 1,000원부터 45,000원까지 다 빼곡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1,000원짜리 45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5가지예요 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1,000원부터
45,000짜리까지 빼곡하게 첫 단계로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어는 알아서 여기 45가지는 이미 영원히 카운팅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45가지에다가 빼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하나를 빼든지 무작정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45가지는 영원히 카운팅 된 적이 없습니다. 한 장부터 45장까지 2,000원부터 45,000원까지. 자, 그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또다시 기본 교재에도 써있고 필기도 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처음 들었다면 이 방법을 좀 기억해 줘야 될 거야. 중독을 제거하는 방법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로수도 한번 볼 건데요. 744번 보겠습니다. 744번 다 풀었지, 숙제니까.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러면 대답을 할 수가 없고. 744번 보겠습니다. 744번. 경로수 문제예요. 여기에 A가 있고, 얘도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그냥 주의사항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A에서 B 두 갈래 길이 있고요, 세 갈래 길이 있고요. 여기에서 다이렉트고요. 여기서는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네 갈래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 A에서 출발해서 우리 D로 가는 경로의 수 그리고 한 번 지나면 다시 지날 수가 없다. 뭐 단조건이 없으면 경우의 수는 무한계겠죠? 무한계겠지, 그렇지? 한 번 거친데 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A에서 C 간 다음에 BC 왔다 갔다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무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유한계의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 뼈대 조건 개념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써놨던 거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구성 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반드시 구성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지금 이 대표적인 그 예시 중에 가장 쉬운 예시가 이 경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길들 중에 어떤 거를 고를 건지 구체적으로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구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구성 자체를 케이스를 하나 박아둘 거야. 내가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우는 A에서 일단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이거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거든. 써놓고 없다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A에서 이번에는 C를 거쳐서 D를 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A에서 B를 거치고 B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면 A에서 C를 먼저 간 다음에 B를 가고요. 그 다음에 D를 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게 모든 경로가 되겠지. 근데 왜 굳이 있지 않는 길을 내가 써놨냐면 사실상 내가 구성을 해가지고 이 5가지를 먼저 헤아렸잖아. 근데 이거 이전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가 이미 더 큰 구성이 있어. 뭐냐? 여기가 결국에 이건 지금 경유지 문제인 거거든. 경유지. 어디를 거쳐 가겠습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상 5가지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3가지였어요. 3가지.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걸 하나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경유지를 한 군데만 거치는 경우. 그게 이거 2개예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유지를 2개까지 쓸 수 있는 경우, 2개까지 쓰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봤기 때문에 나는 경로를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뭔가 하나의 섬이 이렇게 더 들어가 있어도 너희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A, B, C, D 이렇게 경로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경유지를 몇 군데를 고를래로 가는 게 훨씬 더 배경적인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적인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로 해서 D로 가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다이렉트 길이 있었으면 여기도 카운팅이 됐겠지. 근데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 2개에다가 B에서 D로 가는 거 있다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고배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D로 넘어가는 건 2가지. 잇따라 그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4가지니까 동일 구조 반복이고요. A, L, L의 관점에서 8가지가 됩니다. 2 곱하기 4. 그 다음에 C로 가는 거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C에서 D로 가는 건 항상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 곱하기 1에서 3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어떤 걸 고르든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가 또 잇따라 올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잇따라서 3가지가 올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 각각에 대해서 4가지. 그러면 24가지. 전부 다 더하시고 중복이 나올 수 없게끔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얘는 그대로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1000나오가지가 1000나오가지가 되겠습니다. 744번. 그렇죠? 나머지 더 간단한 문제들은 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744번에는 이거에 대한 거를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싶으면 이 경유지에 대한 경유지 개수라고 얘기했다. 경유지 개수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 큰 틀을 갖추고 있으면은 절대로 빼먹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유지의 개수에 대한 생각. 네. 745번 이제 색칠 문제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색칠 문제. 색칠 문제를 봅시다. 745번의 색칠 문제 같은 것도 대표적인 유형인데 얘는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색칠 문제라고 우리 소통할 때는 그냥 색칠 문제라고 할 건데 얘도 조건을 잘 봐야 돼. 색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색칠 문제라고 한다면 조건 자체는 어떤 주어진 색깔을 중복을 해서 쓸 수 있다.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몇 개가 쓰여지냐에 상관없이 그냥 인접한 영역끼리는 다른 색을 씁니다. 이 조건만 있으면 그게 색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접한 영역끼리는 다른 색깔을 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색깔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두 칸짜리가 있어. 칸짜리가 있어. 근데 여기서 색깔을 3개를 가지고 있어. 색깔 3개를 가지고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해보면 이거 자체의 기본 틀은 일단 곱의 법칙이에요. 내가 순서를 내 멋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내 멋대로 정하면 되겠지. 색칠 순서를. 여기에다가 색깔 입힐 수 있는 거 3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잇따라서 여기에 칠해져 있는 색깔 1개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잇따라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항상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2칸짜리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칠하는 경우에는 3 곱하기 2가 됩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야. 근데 여기서 2가지 색깔밖에 안 칠했으니까 색깔 3개 다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모든 색깔을 다 쓰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게끔 그림이 나와 있다면. 자, 그러면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해주세요라는 그 조건만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들 2가지 키워드 자체가 일단 색칠 순서. 색칠 순서는 자, 이거 곱셈이 기본 아이디어라고. 그치?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곱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순서는 내가 매겨진다는 거야. 문제도 정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든 여기를 먼저 칠하고 여기를 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색칠 순서는 내 멋대로 정할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즉 얘도 똑같이 또 영향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영향력이 가장 큰 구역을 1순위로 칠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이걸 거슬러 가지고 칠하는 것도 여러 번 다 해봤는데 해줬고요 수업 때. 근데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하는 게 까다로워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이 정도도 이제 실전 훈련 들어갔으니까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가장 큰, 즉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군대를 1순위로 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정하고 나서 그 후에 이어서 색칠하기입니다. 이어 달리기처럼 이어서 색칠하기. 그 옆에는 어떻게 칠할까? 그 옆에는 어떻게 칠할까? 이렇게 붙여가면서 색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칠한다. 이게
여기에 아주 큰 원칙이 될 거예요. 이걸 지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킨다고 안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켜야지 효율적으로 카운팅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외 케이스가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예외 케이스가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예외 케이스는 우리가 이름하여 그냥 원형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원형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퀴형이라고도 부르고, 순환형이라고도 씁니다. 순환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순환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 휠형이라고도 불러요. 바퀴의 영어 휠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림 자체가 이 예외를 얘기해주는 그림 자체가 4칸짜리, 5칸짜리, 6칸짜리 복잡한 그림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건 딱 4칸짜리밖에 없어요. 아주 일부 예외적으로 우리 아주 유명한 서울의 학군지 굉장히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에는 5칸짜리, 6칸짜리도 내기는 하는데 청라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니까 나를 믿고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긴 4칸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4칸짜리 원형 구조라는 거예요. 4칸짜리 원형 구조. 그림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4칸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슷하게 한번 배워볼까? 너희들 지금 이 2개의 그림을 색칠할 때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건 감각적으로 당연히 느껴지지. 그렇지? 이게 둥그럽다, 각졌다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영역을 내가 다 적으로 표현을 하고 인접했다는 그 관계를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원형 구조는 결국에는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라고 표현돼. 이 색칠 문제에서 이 인접도를 표현하는 그림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그런 걸 공부할 일은 없겠지만 소통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도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냥 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판이나 이렇게 생긴 그림판이나 색칠하는 경우에는 똑같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같은 그림판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교란수 몇 개 외웠던 것처럼 얘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과정은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4칸짜리를 색칠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도 너희들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알 거야. 내가 색칠 수서를 일단 얘도 2개랑 붙어있고 얘도 2개랑 붙어있고 얘도 2개랑 붙어있고 얘도 2개랑 붙어있으니까 첫 번째 원칙을 가지고 색칠 수서를 적어보면 어디를 먼저 칠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냥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그냥 붙여가면서 이어서 칠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죠. 여기에 내가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했는데 마지막에 4번을 칠할 때 여기에도 A라는 색깔을 쓰고 여기에도 만약에 P하고 P에서 또 A가 반복된다면 그러면 이 4번은 A만 피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1번에다가 A를 썼어. 근데 2번은 A를 피해가지고 B라는 색깔을 썼어. 근데 3번은 B를 피해서도 C라는 색깔을 썼어. 그러면 여기에 A 썼고 여기에 C를 썼으니까 4번은 A도 피하고 C도 피해야 돼서 2개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갈 때 어떨 때는 얘가 한 가지 색깔만 피해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얘가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단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성을 끝까지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가지수 여기 4번에 칠할 때 어떤 경우는 한 가지만 칠할 수 있고요. 하나를 2개를 피해서 어떤 경우는 뭐 색깔이 3개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피해가지고 2개를 칠할 수 있다. 이것이 넘어가는 가지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중간에 색칠 순서를 아예 바꾸셔야 됩니다. 얘는 1, 2, 3, 4를 지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원형 구조가 나오면 색칠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 2개를 같이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려하고요. 1번을 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옆에 붙어있는 2번 영역 2개를 같이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칠하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 4개인 것만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4개가 있다면 첫 번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뭐 여전히 4개겠죠. 스타트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를 칠할 때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4 곱하기 6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4가지 각각에 대해서 펼쳐지는 상황 자체가 또다시 두 갈래길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영역에 이 한 가지를 피해서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뭐 같은 색깔, 여기는 두 개가 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했을 때 3가지가 나올 것이고 뭐 하나 피했으니까 나머지 색깔 뭐 BB, CC, DD 이렇게 3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죠?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이 2번 영역과 2번 영역이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한다면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A를 칠했다고 하고 BCD가 나왔다고 했을 때 BC, BD, CD 그리고 그 뒤집은 거까지 해서 6개가 나올 건데 그게 결국에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매기는 경우의 순서 이 3P2가 오겠죠. 이게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3P가 이 첫 번째 색칠된 거 하나 빼고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서로 다르게 고른 다음에 순서까지 매겨준다. 3P2 까지 됩니다. 그럼 내가 3가지로 끌고 왔다면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1개만 피하면 되니까 이 따라오는 색깔의 개수도 3가지가 될 거고 만약에 2개를 썼다면 2개를 피하고 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다 2가지씩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이 이렇게 두 갈래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갈래길. 이 흐름을 타면서는 고배 법칙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면서도 고배 법칙이 오케이인데 이걸 한 방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는 쓸 수가 없다. 여기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케이스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흐름으로 경우의 수가 가정이 될 거고 4 곱하기 6 곱하기 2 4 곱하기 6 곱하기 2의 경우도 갖춰질 거고요. 이거랑 이거는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별거의 개념인 거니까 더해주시면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애초에 맨 처음에 4가 묶여져 있으니까 4 곱하기 이 안쪽에 3 곱하기 3의 경우나 또는 두 번째 케이스 6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나 이렇게 묶어서 쓰나 결과는 몇 가지지? 48가지 36에 84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으로 기억할게.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공부할 때 해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라기보다 이걸 이렇게 식을 다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외 케이스 이 4칸짜리 원형 구조에 칠하는 경우의 수 색깔별로 기억하겠습니다. 색깔이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칠해야 된다. 4개가 있는 상황에서 5개가 있는 상황에서 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각각의 숫자를 좀 기억할게요. 얘는 18. 지금 방금 본 것처럼 84가지고요. 얘는 260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채색 다항식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이 있긴 하거든. 그걸 증명하는 과정도 이제 대학 과정을 가면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까 교란의 순열의 공식도 마찬가지로 그 증명 과정은 지금 하지는 않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학과를 가서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도 만약에 내가 숫자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공식도 그냥 얘기해 줄게. 증명은 당연히 지금 수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n개의 색깔이면 n개의 색깔 가지고 이 4칸짜리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n-1의 4제곱 더하기 n-1 이렇게 나와요. 미지수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어내면 n-1의 4제곱 더하기 n-1 너희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색깔 3개짜리로 4칸을 칠한다. 원형 구조를 칠한다. 그러면 3 빼기 1 2의 4제곱에 2 더하니까 16 더하기 2에서 18까지 나오는 거고 4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더하기 3에서 81 더하기 3에서 84가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5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256에다가 4 더해서 260까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 색깔
색깔이 6개여도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진 않은데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에 책에는 747번 문제랑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747번 문제 그림 가지고 봅시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예외 케이스로 기억을 해줬다면 이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두 개만 그림 그려볼게요. 지금 747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칸. 이거 하나 해볼 거고 지금 색깔이 몇 개지? 색깔이 5개야. 색깔 5개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너희들은 거기에다가 그냥 같이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을. 얘도 좋은데 개념서에서도 공부했던 그림이긴 합니다. 또 색깔 얘는 4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규칙은 똑같아. 인접한 영역의 색깔은 뭐 몇 번을 쓰건 안 쓰건 상관이 없어. 주어진 색깔 개수를 가지고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는다라는 규칙 하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아, 혹시 인접한다는 얘기를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있을까? 인접한다는 건 선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선. 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붙어 있는 걸 인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일까요? 이거. 얘부터 해보자. 얘가 지금 747번이지? 똑같은 거지? 뭐지? 방금 몇 가지일까요? 지우야, 몇 가지야? 아, 얘 잘했어. 입 모양이 맞았어, 지금. 얘기해봐. 몇 가지야? 그러니까 그 식을 얘기해도 돼. 곱하기. 아까 가운데 영역에서 정하는. 그러면 이렇게 가장 큰 원칙을 지켜볼게. 누굴 먼저 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가운데 거야. 가운데 거는 지금 4개 영역이랑 다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얘는 3군데랑 붙어 있고 얘도 3군데랑 붙어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데가 여기인 거지. 그걸 먼저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넘버링 1번으로 해놓고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 중에 하나만 갖다 박으면 되니까 일단 5가지다. 외울게. 그러면서 그 잇따라 오는 경우가 전부 다 고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쭉 끌고 갈 건데 이 이어지는 이후의 상황 자체가 방금 공부했던 상황이 되는 거지. 이 몇 가지니까 봐봐. 왜 방금 공부했던 상황이야? 여기를 이때 칠했어. 근데 여기다가 뭐 초록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색깔이 요 A를 피해야 되는 칸이 누구야? 나머지 4칸은 다 A를 피해야 돼. 다 A를 피해야 돼. 맞지? 그러면 이 남은 상황들, 이 이후에 펼쳐지는 남아있는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 4칸이 남아있고 쓸 수 있는 색깔도 5개가 아니고요 4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4개고요 4칸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냥 4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 케이스가 아닌 거지. 이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이 4칸이 지금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인접관계를 선으로 연결해보면 지금 이렇게 둘이 붙어있고 이렇게 둘이 인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둘이 인접하고 있고 얘랑 얘랑은 안 붙어있으니까 대각선은 연결하면 안 되고 얘랑 얘랑도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테두리에 있는 이 도너츠 껍데기 모양 자체가 이거는 예외 케이스다. 첫 번째 하나를 색깔을 칠해놓은 상황 하에서 그 상황 하에서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 자체가 4칸짜리 색깔 4개 가지고 칠하는 예외 케이스가 됩니다. 5 곱하기 84가 정답이라는 얘기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풀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틀리거나 만약에 푼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다시 5에서 또다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시라는 게 있었겠지. 그래서 얘가 남은 상황이 예외 케이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왜 84가지가 들어가는지. 색깔이 5개여가지고 260이 아닙니다. 하나를 칠해놓고 걔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4칸 색깔 4개 예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해볼게요. 얘도 가장 큰 원칙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 색칠을 누구부터 합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한 군데만 붙어있고 얘네들은 3군데, 2군데, 2군데, 2군데니까 얘를 1번으로 칠하면 되겠지. 그치? 얘를 1번으로 칠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색칠하겠다라고 보니까 또다시 원형 구조가 내 눈에 들어와요. 원형 구조가 포함된 그림이면
반드시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여기를 칠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렇게 먼저 칠하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칠하고 끝내놓고 얘를 칠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색깔 4개 가지고 4칸짜리를 칠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냥 84가지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84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 마지막 5번째 칸은 여기에 칠한 그 색깔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84가지가 모든 칸에 잇따라서 3가지 격별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 이제 여기서 예외 케이스를 발견했으니까 이걸 먼저 처리해버리고 그에 잇따라서 여기는 여기에 있는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항상 3가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 2단계로 봤을 때 끝까지 보기 법칙으로 곱셈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가지 예시를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 예외 케이스가 없는 상황은 그냥 순서 정하고 보배 법칙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녀석까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외 케이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순환형 구조 아무리 찾아봐도 4칸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 케이스가 없으니까 또 제일 영향이 거의 어느부터 그냥 이어달리기로 칠하면 되겠죠. 색깔 4개라고 한다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뭐 A를 칠했다고 하면 걔 P에서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여기 B 칠했다고 하면 A랑 B P에서 2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될 거고요. 또다시 마지막에는 A랑 C를 P에서 또다시 2개 중에 하나, 계속 고배 법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은 나오긴 나오겠죠. 맨 앞에 원어로 나오긴 하겠지만 예외 케이스를 담아둔 문제가 아마 실전에서는 별별적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괜찮네. 10분 남았네요. 7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48번은 복습을 좀 시켜주려고. 자, 갑자기 748번처럼 쉬운 문제를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748번은 지금 G, O, L, D, E, M 골든이라는 이 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순서까지 매기는 경우니까 얘는 정답은 6, P, 4입니다. 뭐 계산 구조를 한번 남겨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얘를 고등 단위에서 기호로 6P4로 썼던 것 뿐인 거지. 그렇지?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과연 이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까에 대해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 이거 너희들이 6P4로 지금 숙제를 한 친구들 맞았을 텐데 이 GOLDEN이 정말 다 다른 알파벳이라는 걸 확인하고 6P4를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거든요. 이 6P4를 쓴다는 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고른 다음에 순서까지 매기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알파벳이 B, A, N, A, N, A 예를 들어서 하나로 바뀌었다면 여기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매겨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6P4로 쓸 것인가? 당연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6P4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6개가 다 구분이 되는 상황 하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매기는 건 계산 구조가 항상 똑같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호화하기도 했고 그 계산 구조를 기호를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구분되지 않는 A가 3개가 있고요. 구분되지 않는 B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개념으로 공부했던 같은 것이 있는 상황 하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또다시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 6개의 알파벳을 열거하는 방법을 한번 1차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6개의 알파벳을 지수복구 돌려가지고 일례로 나누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6개를 다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6P6 즉 6팩토리얼입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야. 6개의 칠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A 세 개끼리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무시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B, N 두 개끼리, N이가 N 두 개끼리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N끼리의 순서도 무시를 해줘야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BA, NA, NA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뭐 계산을 해보시면 629, 2니까 12분의 720이라서 60까지가 나온다. 60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팩이 100분의 6팩으로 쓸 수가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이 예시들을 같이 몇 가지 추가를 좀 시켜주려고 748번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의도가 뭔지 알죠? GOLDEN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보고서 이 기사를 쓴 사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APPL 조금 더 진화를 시켜볼게. 만약에 애플이 있어.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여기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그 후에 나열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틀릴 거예요. 95명 정도는 틀릴 거예요. 진짜로. 너 전교생 중에 이거 맞추시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것까지 나는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내가 이런 상황 자체를 말로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가 가장 큰 틀은 이거야. 또 구성구의 선택 문제죠. 구성구의 선택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은 것 있을 때의 조합 문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상황 하에서 뭔가 몇 개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4개를 그냥 선택한 다음에 그 6, C4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구성을 먼저 해줘야 돼요. 구성을. 근데 누굴 기준으로 구성을 해줄 거냐 라고 한다면 너희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이 P 2개 이 P를 몇 개를 쓰면서 4개를 뽑을 건데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이중 계산의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이 P를 지금 안 쓰고 4개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P를 1개를 무조건 쓰긴 해야 돼. 나머지 3개 A, L, B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P를 1개는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를 2개를 다 쓰는 경우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해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 케이스는 P를 1개를 쓰면서 만드는 거, 두 번째 케이스는 P를 2개를 쓰면서 나머지 것들이랑 4개를 만드는 거. 이 1단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거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끌고 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P 1개를 골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엔 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써보면 P에다가 나머지 A, L, B를 다 써야 4개가 완성되는 거니까 지금 알파벳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 구성하고 이제 선택까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나열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이 PAL이라는 이 조합 1개가 나오겠습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P를 2개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P를 2개를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A, L, E 중에서 여기에다가 A하고 L하고 E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3C2라고 할 수 있겠고 계산하시면 3가지가 나오고 손가락으로 세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도 만약에 순서를 매기지 않는 상황까지만 생각했다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PP에다가 AL, PP에다가 AE, PP에다가 LE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해볼게. 만약에 순서까지 매겼어요. 이제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몇 가지로 바뀔까? 24가지가 되겠죠. P, A, L, E가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의 상황 하에서 다 다른 놈이고요. 얘네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 간의 순서를 부여한다. 4P4라고 할 수도 있고 4팩토리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의 순서까지 부여하는 건 최종적인 정답 2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 3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순서를 매기면 이게 몇 가지로 업그레이드 될까요?
해보시면 구성은 하나를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는 지금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PP, A, L.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볼게. 나머지도 구성 자체가 알파벳만 다르지 형태가 똑같아. 여기 A, E가 있는 거든 뭐 L, E가 있는 거든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순서를 매겨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과정으로 진화를 하겠죠. 결국에는 4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P 2개만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이 팩으로 나눠주시고 12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12가지가. 뭐가 12가지가 되는 거야? 이 각각이 다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 각각에 대해서 12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케이스는 3개 곱하기 각각에 대해서 다 12가지, 36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토탈 24랑 36 더해주시고 중복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60가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이걸 자유주대로 다 다룰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간단한 예시지만 300명 중에 맞출 수 있는 사람 5명도 없어요. 좋은 거 지금 1학년 기준으로 전하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 예시를 지금 연습하면서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뽑기 문제나 순서를 매기는 상황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저 상황에 문제가 나오면 남들은 다 틀린데 나는 맞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특검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이제 숙제는 오늘 했던 거 복습을 하고 뒤에 이제 내신이랑 교육점 일단 넘어가서 조합 부분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풀어오셔야 돼요. 오늘의 숙제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랑 같이 했던 거를 근간으로 해서 164페이지부터 여기다 페이지는 적어두겠습니다. 오케이, 됩니다.